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주제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는 전부인 것 같아요. 어,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네. 어, 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어, 저한테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는, 어, 나라는 자체, 어, 가 문제다. 나, 네, 나의 생각. 이게 생각을 잘 해보면은 신이 돼도 문제고 신이 안 돼도 문제고 살아도 문제고 죽어도 문제고 행복해도 문제고 고통스러워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죠. 왜? 어,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어, 그냥 다 문제인 거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 문제인 것도 문제, 문제인도 문제. 이거는 아니고.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키워드를, 저는 이 키워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산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니까 다시 문제. 또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라는 다시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죽음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페이크다. 어,
윤회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죽음이 없어도 문제예요. 죽음이 있어도 문제지만 죽음이 없어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 우주는 이분법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당연히 이제 참나와 무의식인데 정답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답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다. 이것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애매한 것 속에서 정답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 당장에 처한 2045년 특이점, 그러니까 이 특이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에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 무의식이 만든다.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가정. 이걸 하나로 통일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로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일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가정을 하자면 첫 번째는 죽음은 없다.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 100살까지가 현재 뭐 전후로 인간 이제 수명인데 이건 어차피 스토리고 이건 어차피 어떤 스토리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특이점이 코앞에 와 있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자체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원 불멸의 불로장생의 시대가 열리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 충격이나 다른 요건이 아닌 자연사 하는 경우는
없다. 또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기 손상이나 세포, 암, 뭐 병, 질병 이런 건 다 정복을 하겠죠. 이거는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근데 이제 외부에서 갑자기 누가 총으로 쐈어요. 그러면은 총으로 한번 맞으면 이건 이렇게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뭐 치료고 말고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죽음은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외부 충격은 당장에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형태로 풀 수는 있어요. 내 세포나 기억들을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백업해 놓고 우리가 컴퓨터 정보를 백업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그 외형적인 요소는 기술이 발전되면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원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세상은 매트릭스 세상으로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술 발전이 된다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기억 정보 이런 것만 백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혼, 이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백업이 힘든데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튼 첫 번째 가정은 죽음이 없어.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영원토록이라는 거는 영원한 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영원히 존재할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스스로 인간의 기술로 스스로 뭐라 그래? 스스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타임머신으로 과거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천년 후에, 그러니까 영원한 건 사실 없어요. 뭐 5천년, 한 3천년, 한 뭐 이렇게 천년 후에 과학기술 문명이 절정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기술로. 그런 영성까지 정복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분법적 사고가 벗어나겠죠.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윤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게임을 다시 재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영원하다, 안 하다라는 또 이 이분법적 사고가 먹히지 않겠죠. 우리가 스스로 윤회를 한다면.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일단은 죽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스스로 리셋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자이든 타이든 뭐 다시 윤회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죽음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인위적인 윤회가 아니라 자연적인 윤회. 근데 여기서 내가 수동으로 윤회를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죽음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윤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과 내가 스스로 요리해서 챙겨 먹는 것과 사실은 밥 먹는 행위 자체는 다르진 않죠.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정답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계속 살아요. 한 뭐 500살도 살고 1000살도 살다가 더 이상의 발전의 끝을 달린 거야. 그러니까 막 새로운 우주도 만들어내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막 시간 여행도 하고. 근데 이제 거의 뭐 신의 영역에까지 온 상태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도 게임을 다 어려운 난이도를 다 깨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클리어할 스테이지가 없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재시작을 하죠. 게임을 다시 재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살 이상은 충분히 살 의미나 가치는 있어요. 근데 1000살, 2000살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00살만 돼도 거의 뭐 우주 만들고 차원 막 순간 이동, 뭐 차원 이동,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한 500년, 1000년 안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 안에는 이 물리적인 신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신이 되면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신은 심심하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다른 정답은 없다. 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깔끔한 거는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죽어도 문제고 신이 돼도 문제고 신이 안 돼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만 해서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모든 게 다 공하다. 공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야. 네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네가 몰라도 모르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어, 다 이분법적으로만 사고를 하다 보니까 허무주의가 되고 회의주의가 되고, 물론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답인데 이건 역시도 무의식의 영역이다. 자, 가장 큰 모든 우주의 가장 큰 빅 우주의 근원이, 그러니까 법칙이 먼저일까 아니면 무의식의 법칙이 먼저일까? 사실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게임을 다시 재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먼저일까 아니면 무의식의 법칙이 먼저일까? 만약에 무의식의 법칙이 먼저라면은 꼭 이게 정답이 아니라 내 무의식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결론은 가장 마지막은 같다. 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점 하나로 동일하다. 그렇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점 하나로 동일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제가 이분법적 사고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 둘도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차피 가장 큰 우주의 법칙이 먼저라고 해도 무의식을 쓰다 보면은 다시 서로 만나는 접점선이 있을 거고 결과는 같을 거고, 그래서 뭐가 먼저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어떤 가장 큰 우주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가 무의식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무의식의 법칙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어차피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내가 무의식으로 어떻게 하든. 그렇죠. 음, 근데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은, 한 번 빠진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NPC라고 부르거든요. NPC.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 하죠. 뭐 누구나 노력은 다 하고 살죠. 예, 누구나 노력은 다 하고 살지만은 노력에
차이겠죠.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또 이런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9.9%인데, 저는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네. 저는 이상한 거는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상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왜 넘어가지? 이상한 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상하니까. 그렇다고 이 현실이라는 이 게임 안에서 게임을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공략이라는 거를 세우고 게임을 해야 돼요. 이 공략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게임하면은, 게임을 하더라도 좀 맵도 좀 맵을 좀 크게 보고, 음? 내가 이번 스테이지 깨고 나서 어디서 어떤 아이템을 모아서 어떻게 착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레벨업을 해서 뭐 전직을 한 다음에 스킬을 뭘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략을 세우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몬스터만 때리면서 랩업하고 뭐 그렇게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지금은 이 공략을 세우는 중이고, 제가 게임을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도 처음에는 게임을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 공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갔더니 이때는 반드시 공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스테이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에고에 빠지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걸 다 까먹어요. 에고에 빠지면 까먹는다기보다는 느끼질 못해, 깨닫질 못해. 신기한 거죠.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제일 신기한 거는 나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네. 제일 신기한 거죠. 아직도 한 번도 죽지 않았다. 근데 한 번도, 두 번도, 열 번도, 과연 내가 죽으면은 몇 번 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카운트가 되려나? 내가 죽은 걸 안다면, 윤회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죽은 걸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수도 없이 죽었었다. 네. 다만 기억만 하지 못할 뿐. 그 증거는 데자뷰 현상이었다. 그러면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니지, 아직 나의 의지는, 내 자유의지는 아직 살아있죠. 왜냐면은 내가 윤회한 거를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내 의지는, 내 자유의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아직 이 1번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아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주죠.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내가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희노애락이 있어야만 또 삶이 되는 거고. 와, 이게 정말로 더 신기한 거는, 풀어도 다시 돌아온다. 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을 얘기하는데, 해탈은 제가 볼 때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은 해탈을 해서 신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삶이 없는 곳은 이 무의 세계일 테니까, 아무것도 없는, 감정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 해탈의 신과 현실 신이 있다고 해도 둘은 사실 궁극적으로 같아요. 왜냐면은 현실실, 이거를 제가 루시라는 영화를 보고 많이 느꼈어요.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신이 돼도 의미가 없다.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모든 걸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마구 막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돈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물질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돈을 막 펑펑 쓰면서. 근데 신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시공간 자체도 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보니 이거는 삶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신이 돼봐야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해탈하는 신도 무의 공간이기 때문에 삶이 없죠. 결국엔 둘이 같단 얘기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도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벗어나는,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해탈은 죽음하고 다를 게 없다. 차라리 해탈보다는 저기가 낫죠. 뭐라 그러지? 이 용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열반. 네, 그쵸. 저는 해탈보다는 열반이 낫다. 네. 열반은 이 정확한 밸런스 조정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딱히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평온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네. 왜냐면은 이 행복, 즐거움 이런 것도 어차피 그 상보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는 절대 즐거움과 행복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온한 상태, 이게 이제 열반 상태. 근데 이 역시도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카르마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반, 카르마를 가지면 열반에 도달하기 힘들다. 왜냐면은 카르마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카르마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의식 이걸 완전히 통제해서 다른 외부 영역에 침범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열반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열반과 궁극적인 해탈은 서로 같다. 열반과 해탈은 같다. 또 죽음과 같다. 또 무와 같다. 또 신과 같다. 다 같네 뭐. 그럼 가장 최선 이상적인 거는 완전 끝을 달리지 않고 완전 끝이 아니라 거의 끝에, 아니다, 완전 끝이 아니라 적당한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 적당한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희노애 락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자불사가 문제라는 거죠. 죽지 않을 경우, 죽음이 없을 경우 우리는 무한하게 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죽음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지. 자, 다시 정리.
일단은 알아야 한다.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참나와 무의식을 알아야 한다.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만들면은 이 시인이 되는 것 자체가 다시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적당히 알아야 한다? 적당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마음 수행하는 것들 보면은 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요?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 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 내가 공룡으로 변신하고 싶다고 해서 공룡이 돼요? 내 몸에 날개가 달리고 싶다고 해서 날개가 생겨요? 내가 아이유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유랑 결혼해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끌어당긴다고 당겨지냐고요. 응? 어차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즉, 내 무의식이 얼마나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률적 접근이라는 거죠. 이미 내 무의식이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1등이 극히 낮다는 걸 무의식이 알고 있는데 내가 로또 산다고 1등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왜? 무의식은 로또 1등 당첨이 낮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사야 돼요. 왜? 계속 사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힘든 확률이 뭐죠? 내가 아이유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무리 무의식을 막 타이르고 어르고 해도 이게 될까요? 더 힘들죠. 그럼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죠? 내 몸에 날개가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겨질까요? 이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365일 내내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응? 그럼 내가 공룡으로 변신하고 싶다고 해서 변신되나? 이거는 위에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겠죠? 더 말도 안 되겠죠? 이건 뭐 진화가 거꾸로 돼가지고 뭐 과거 여행으로 가가지고 뭐 우리 조상이 공룡이다 막 이렇게 뭐 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이 뭐 당장에 이제 뭐 행복하고 싶다 뭐 돈 벌고 싶다 뭐 건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원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네, 이것들도 그 안에서 다 확률의 문제인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끌어당김보다 더 근원적인 이런 문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 어?
뭐 5년, 10년, 20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마음 수행하면은 온통 다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예? 현실 같지도 않은 이 현실에 대한, 현실이 뭔지도 모르는 이 현실에 대한 행복, 건강, 돈, 즐거움, 이런 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에고죠. 에고 말고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자체가 이제 삶인데, 근데 이 근원적인 걸 먼저, 그러니까 공약을 먼저 세우고 이 게임을 스타트를 해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게임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냐라고 한다면은, 계속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 생각을 내면 깊숙이 픽스를 시켜놔야 돼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절대 이것만은 버리지 않아야 돼.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는 이분법 사고고, 우주는 절대 이분법 사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 철학적 근원, 바로 이 문제에서 모든 게 다 달려있다. 계속 이거를 명심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이것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